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회계분석. 거의 저는 커브의 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회계분석이요. 보시면,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상층하 난이도로 나눠봤을 때, 한 반 정도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맞히시는 과목이고, 부분이고, 조금만 하셔도,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분산 분석이랑 정해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분산 분석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읽으실 거예요.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개수 계산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만 따로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선생님 뜻이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당연히, 여기서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주입니다. 단순 회귀분석이 전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가중 회귀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한 변수가 원인이 돼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갖다 측정하는 게 회귀분석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라면,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라면 범위 변수 회귀분석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라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짓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단순 회귀분석, 2개 이상이면 다중 회귀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면 더미변수 회귀분석,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을 합니다. 회귀분석을 왜 하는가? 인과관계 파악입니다. 관계 중에서도 인과관계 파악. 관계가 양인지 음인지. 관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상관계수도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당연히 연관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했다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갖다 계산해내기 위한 것들이죠. 회귀분석의 과정 중요합니다. 서정해야 됩니다. 선형. 수집된 데이터의 분산이 정기분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오차항의 기대값은 0입니다.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래요. 이렇게 막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선에 넣습니다. 이 회귀선이에요. 자, 요 차이의 합이, 제곱의 합이 0. 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면 보통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오차항 하나가 붙죠. 이게 원래 회귀분석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지금 0이라고 봤잖아요. 이거 0으로. 그쵸?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x1, x2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저렇습니다. 자, 독립변수는 사전에 주어진 값으로 미리 결정되었거나 고정된 값입니다. 독립적으로 다 추출돼야 되고요, 데이터들이. 각 오차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자, 단순 회귀분석은 변수가 하나죠. 독립변수가 하나.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선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경우죠. 또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서잖아요. 1대1 매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느낌이 선형이네. 선형입니다. 이 선형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조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 선형이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식이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보면은 저 오차항, 이거 0이라 그랬죠. 이거는 오차항은 때문에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죠. 조건부요. 조건부 사건 있죠.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하는 거니까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기울기를 보고자 하는 거다. 자, 이 식을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에 베타제로는 상수항이죠. 여기 절편이란 말이에요. 여기 절편, 베타제로. 그쵸? 이 기울기는 요거란 말이죠. 요거는 변수고요.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귀익선상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상관관계도 양수. 나타나죠. 여기서 이 잔차에 대한 내용 중요합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다 보면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 변화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를 갖다 잔차라고 합니다. 오차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걸 0으로 갖다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0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없이 그냥 써도 회귀식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종속변수의 몇이는 독립변수들 하면 일단은 다중회귀 분석이죠.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회귀식의 베타 제로란 새로운 변수를 하는 얘기가 되고, 자,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회귀식에서는 중요한 게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라 그랬죠. 원인과 결과.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중요할 거예요, 안 중요할 거예요? 베타 제로요. 전혀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실기에 회귀 분석을 하시다 보면, 결과에 저 베타 값에 해당하는, 여기에 베타죠? 거기에는, B값이에요. B값으로 표현돼요. 근데 그 값이 뭐라고 표시가 되면서 유의 수준이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서 이거는 분석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회귀 분석 자체가 요거를 갖다가 원인 결과를 갖다 찾아내고 판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절편이 어떤 게 되든지 유의하든지 유의하지 않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요거를 설명할 때요. 요거를 갖다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복잡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잘 설명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길이가 좀 크단 말이에요. 오차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여기 x가 더 들어가면 되죠. x1, x2, x3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잘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점들을. 그러면 요 식이 적당하겠습니다. 전체 x1부터 뭐 xn까지 포함한 게 더 적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x1 내지 x2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할 것 같으세요? 이거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x가 변수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가 많으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 이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각자 하나에서 미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분에서 기울기 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갖다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변수가 작다 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설명력이 크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x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력이 커져요. 뒤에 나온 r제곱 값은요. 그래도 이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최소자승법, 최소제곱법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최소자승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요 선을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요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최소, 자승을 한, 제곱을 한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자승을 한 값이요? 차이. 차이. 그냥 다 더하면 0이 나온다 그랬죠. 0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째 시간에 했던 게 평균 편차 했었잖아요. 편차인데 절대치를 씌워가지고 평균인 거. 그것도 역시 0이 안 돼요. 절대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왜 한다고요? 왜 안 한다고요? 미분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거고, 실제로 이건 미분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최소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한 값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곱을 한, 편차의 제곱을 한 값이 다 더해서 최소가 나타나면 요 회계직선을 잘 표현한 거죠. 그 값을 찾아내는 게 최소자승법입니다. 됐죠? 자, 이거 말고 최대 우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우도법.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선에서부터 차이를 적게 가져가자라고 접근하는 게 최소자승법이고요. 최대 우도법은 뭐냐면요. 선을 딱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딱 적합시키는 거예요. 바로. 접근 방법이 반대죠. 오차를 최소로 하는 걸 찾아가는 것과 처음부터 여기에 딱 적합시키는 거. 반대죠. 그건 최대 우도법이라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최대 우도 함수를 갖다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SPSS를 다룰 때 보면은 최대 우도라는 것들을 갖다가 다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뒤에 보면 다른 교재들에서도 보면은 왜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는 걸 갖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조방정식 모델은 사회조사 분석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걸 필기로 풀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적합할 거야 라고 해서 적합도만을 본다면 적합.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차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선이 적당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면요.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선과 최대 우도법으로 구한 선이 동일하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선을 근데 어떻게 알고 최대 우도법에서 갖다 붙이죠? 선 어떻게 찾아갔고요? 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기초통계학 책에 보시면 그 적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최대 유도법이요. 우도. 라이클리후드요. 네. 라이클리후드. 라이클리후드. 예. 라이클리후드요. 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찾아보시면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자승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막 여러 개를 써놨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최소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베타햇을 모수인 베타에 가장 가깝게 추정한 회계식을 도출하는 거. 자, 요게 최소자승법이다. 최소 제곱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코프 정리에서 볼 때 회계식을 추정할 때 보니까 최소자승법이 가장 좋더라 라고 해서 여기서 가정이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랜덤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오차항의 기대값은 제로예요. 자, 잔차가 0이고 공분산이 0입니다. 허가성 제로죠. 이런 과정의 최소자승법은 블루라는 것이 가우스 마코프 정리인데 블루라는 거는 베스트. 자, 추정치의 분산이 최소가 되는 거고요. 선형이 나와야 됩니다. 선형이 돼야 되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비편향성이 주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추정량 자체가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라는 거는 블루라는 게 실제로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최적이면서도 선형이면서 치우치지 않는 추정량 그걸 갖다가 최소자승법. 요거를 통해서 요 회계직선을 추정했다라면 잔차들의 3코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규성, 하당성, 독립성, 선형성, 등분산성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요걸 기준으로 회계식 도출을 합니다. 회계식 도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막 닥쳐서 있을 때는 여러 문제에 막
풀어보시는 거 좋아요. 다른 책 사셔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계산 과정 보면 요 기울기 있잖아요. 베타 제로와 베타 1 구하는 게 실제로는 다잖아요. 왜냐면 공식이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니까 거의 베타 제로와 베타 1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공식이 이건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요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절편, 그다음에 기울기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각각 측정체에다가 x의 평균이에요. 이건 y의 평균이고요. 그 해당하는 거 측정치에다가 얘 평균 낼 수 있죠. 이 전체 광고비의 평균, 매출액 평균 낼 수 있죠. 그 평균을 측정치에서 각각 빼는 거죠. 빼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얘는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베타 1. 그러니까 x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이거 찾아냈죠. 베타 1. 그럼 근데 그 공식에서 요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타 제로. 근데 베타 제로는 식이 이렇습니다. 요 안에서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다가 구해내면 62.929 이렇게 나오죠. 그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이 나와 있는 거니까 y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요 공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광고를 갖다가 하면 한 단위 올릴 때마다 2.8186의 매출액만큼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고를 하나도 안 하더라도 요만큼의 매출은 나온다는 얘기고요. 절편이니까. 요거에 대한 유의성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식 자체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의성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98.933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디 98.933? y. 요 평균이요. 98.933. 아, 네. x 평균, y 평균 보네. 왜냐면 요거는 요 중간에 지나면 평균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예제에서는 이렇게 알파 원가, 베타 원가 구하라 이렇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요. 예제를 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요. 회계식을 도출하라 이렇게 나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계산기도 갖고 와야 되는. 계산기 다 가져갑니다. 갖고 와야 되겠네요. 네. 저기 그냥 핸드폰 말고 그냥 이런 계산기 갖고 예, 와야 핸드폰 안 되겠네요. 되고요. 예. 그 저장 기능이 없는 예. 그런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딱 가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제한하는 또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는 그 계산기가 성능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렇다고 그 계산기는 또 못 들고 가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기 일반적인 공학용 계산기 들고 가시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적합도 검증이에요. 적합도 검증. 계주를 구해서 회계식을 도출했다라면 중요한 게 이 회계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회계식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게 적합도 검증입니다. 요 회계식을 우리 도출해냈잖아요. 이 회계식을. 자, 요걸로 표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최소자산법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계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는가, 설명력이라고 하거든요. 설명력. 꼭 R제곱 값으로 표현을 한다. R제곱 값은 뭐냐면, 총제곱합 SST, SSR 하는데, 분산분석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분산분석을 사람들이 회계분석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제곱합분의 회계제곱합. 요게 R제곱 값이고, R제곱 값은 결정계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회계식의 설명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회계식이 얼마나 요 측정치를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확률로 나타냅니다. 비율로. 상관계수하고 똑같은 건가요? R이요?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들 간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뭐 반대로 가고 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고요. 회귀계수는 뭐냐면 얘가 올라가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는지 그거를 갖다 나타내는데 회귀식이 그 올라가고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 측정을 다 해봤는데 그 회귀식으로 요 특정된 점들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R제곱 값이에요. 회귀식의 설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력, 회귀식의 설명력이라는 거는 문제 그대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력이 선 하나, 공식 요런 거 하나 가지고요. 다 설명하면 100% 설명하죠. 이러면 1이죠. R제곱 값이. 근데 요거는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1까지는 안 나오지만 보통 뭐 한 0.5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설명력 R제곱 값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에서 1 사이값 나온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R제곱 0으로 표현합니다. 이 결정계수라는 거는 회귀식에 의해서 변동되는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비율. 그러니까 아까 같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광고비와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귀식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회귀식으로 그 자료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설명됩니다. 그렇죠? R 값이 1에 접근할수록 회귀선이 측정치를 잘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우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반영하지 못합니다. 단순 회귀라는 건요.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중속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 과 같습니다. 자, 결정계수 어떻게 나오냐면요. 총편차, 설명되지 않는 편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세요. 아까 SST, SSR 요거 자체가 요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SSR은 요거로 그대로 풀어줄 수 있죠. 이렇게 넘겨가지고 요거 넘겨가지고요. 넘겨서요.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1-SP분의 SSE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나왔다 한 번은 이렇게 나왔다 이걸 갖다가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어떤 회귀선을 걷어요. 회귀선을 걷는데 측정치가 여기 있어요. 회귀선보다는 밖으로 벗어났죠. 이건 회귀선 안쪽이고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서 회귀선 안에 들어갔으니까 설명이 됩니다. 회귀선으로. 맞죠? 근데 요거는 설명이 안 돼요. 회귀선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의 편차, 이거 평균이잖아요. 그 안에서 요걸 갖다가 요걸 SSR, 설명되는 편차라고 하고요. 그걸 설명되지 않는 편차, S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총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자체가 XI, YI니까 요걸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요 점 찾아낼 수가 있죠. Y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회귀 분석에서 이제 분산 분석이 나옵니다. 분산 분석.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귀 분석에 분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총편차를 갖다 분해하는 과정이 분산 분석이랑 같아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까 분산 분석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요거로 표현했잖아요. 총편차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들
갖다가 구한 후에는 분산분석의 평균 제곱을 위해서 평균 제곱할 때는 자유도로 나눠줬죠. 그래서 MSE 나오고 MSB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게 분산분석과 다르게 MSB 아니고 MSR, MSE라고 표현하고 F값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도로 나눴을 때 요거를 나누고 요거를 나누고 요거를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F값은 방금 봤듯이 MSE분의 MSR 요거 자유도로 나눠준 것들이 되고요. 요거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를 씌워서 여기다가 오차항에다가 주셔서 이렇게 계산을 해낸다.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그래서 요 F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나오면 알제곱과 F값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 문제가 SAT 구해야 돼요. 해당하는 값을. 전체죠? 전체에 해당하는 거 구해서 1950 회기제곱합 구해야 되죠. Y에 해당하는 거. 요거로 갖다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놓고 또 계산을 하고 그러면 단차제곱합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해서 해당하는 값을 자유도로 갖다 나눠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48.438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정대수는 요거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0.788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회기식이 78.8%의 측정치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거 회기식 구했었잖아요. 네? 회기식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회기식을 구해놓고 보면 단순 분석 회기식 구하는 거 아까 했었어요. 그 회기식을 구해놓고 그 회기식이 얼마만큼 설명하냐면 설명력 78.8%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 F값 구하는 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결정계수를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 분산 비율을 F값을 구하는 건 결정계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회기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또 봤습니다. 근데 회기식이 진짜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 회기식 유의성 문제입니다. 자, 찾아내기는 찾아냈단 말이에요. F값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찾아냈는데 이 회기식의 유의성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귀분가설, 대립가설, 어떤 값을 채택할지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산 비율 F값을 계산을 해서 분포표를 본다. 그래서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분산 분석 표랑. 그러니까 이거 분산 분석을 회기 분석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를 좀 더한단 말이에요.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요 값이잖아요. 그쵸? 요 부분에 요거 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요것도 이렇게 요 안에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쵸? 똑같죠? 분산 분석 표. 근데 분산 분석, 회기 분석에서는 요거 회기 모형이라고 나오거나, 그럼 모형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분산 분석에는 보통 단계, 혹은 선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1, 13이죠. 1, 13에서 보니까는 4.67이에요. 근데 48.438 훨씬 크죠. 그러니까 회기식이 유의합니까? 유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한 거예요? 회기식이 유의하다고 하려고 주장하려고 분석한 거예요? 아니면 유의하지 않다고 하려고 그럽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사를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조사하는 이유는 내게 맞아라고 하는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식이 유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임계치를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회계식이 유의하다라는 거 판단했으면 회계 개수는 맞나? 회계 개수도 판단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이 식을 찾아냈어요. 이 식을 찾아내가지고서 아까 F값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의하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게 유의한데 얘는 유의하냐 아니냐 이 계수에 대한 유의값을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지장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가 유의하지 않다로 나와서 전체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 유의하게 나온다니까요. 값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보자고요. 절편까지도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 각각에 대한 유의성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베타0, 베타1 햇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었죠? 베타0, 베타1 했는데 베타1에 해당하는 거 나왔었죠. 그쵸? 이렇게 베타0, 베타1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요걸 구하면은요, x에 대한 평균을 갖다 구하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MSE 자체가 요 안에서 곱해지고 그걸 딱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공식이에요. 그대로 적용하는. 그래서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 우리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왜 해요? 이 베타0, 베타1이 유의할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유의하지 않다고 하려고 주장하는 겁니까? 유의하다고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값을 보니까는 해당하는 값들이 다 안에 추가치네요. 그러니까 비문값을 들어가고 대입값을 채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0, 베타1 유의 수준을 갖다라면 얘의 신뢰 구간도 볼 수 있어요. 신뢰 구간. 하나씩 더 보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 도출했는데, 자, 이거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된 그 회계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모회계식, 그래서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것과 추정된 회계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뢰 구간은 구하면, T검정 이용한다 그랬었죠? 여기서, 보면, 베타0에 해당하는 거, 베타8에 해당하는 거,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충분차를 보면,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갖다 측정하게 되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95%니까 이렇게 됐죠? 이제 자유도가 13이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나타나서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한이 또 계산이 되고 상한이 또 이렇게 계산이 되고 구한 값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타1도 똑같죠. 베타1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0.314 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2.1603 그러니까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상한과 하한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베타1 자체도 1.508에서 2.864 그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단순회계 분석에 대한 회계 그 계수에 대한 그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 95%니까. 그 다음에 다중회계 분석이에요. 다중회계 분석도 회계 분석, 단순회계 분석의 연장선을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중회계 분석을 하시기 전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단순회계 분석을 반드시 밟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회계 분석은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속변수의 수는 하나 이상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렇죠? 조속변수는 2개 이상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수변수가 2개 이상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분석 2번 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변수 3개만. 자, 요거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독립변수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다중회계 분석을 하면서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다중분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A, B, C. 그러니까 D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A, B, C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다른데 사회과학에서는 100% 다른 거, 연관성 제로 없다 그랬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연관성이 서로 있어요. 근데 연관성이 A가 B가 막 이 정도로 같았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많이 변수가 서로 겹쳐지는 걸 다중 공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변수는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겹치도록 이렇게 최소한도로 겹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피해야 되는 거, 다중 공선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서로 독립에 가까운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값을 확인해야 되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산이 정규 분포를 고정해야 되고, 오차원 애들의 값은 당연히 0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거 단순회귀 분석이랑. 등부산성도, 단순회귀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고정값, 미리 결정되거나 고정값이다, 독립변수는. 랜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귀식. 채도 x만 ij에 대해서 다르지,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이 하나씩만 늘었죠.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이랑.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최소자승법, 최도의 의도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한다. 적합도와 결정계수 아까랑 똑같아요. 공식은요. SST분의 SSR, 1만 SST분의 SSE 똑같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가 만약에 무게, 길이 이렇게 다른 단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교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R제곱의 변화 정도를 갖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수정된 R제곱이라는 거예요. 이 수정된 R제곱 우리 뭘로 했었습니까? 분산도 할 때 N으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그거와 똑같이 여기도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해당하는 자유도로 나눠서. 그래서 똑같이 하면 SST, SSR이었었는데 그걸 해당하는 N-1과 I로 나눠주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요 식으로 바꿔보면 똑같죠? 1 N-1분의 SST 여기는 N-I-1 이게 자유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N-I-1. 자, 분산 분석 또 나왔죠. 형편자 분해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요거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이나 똑같아요. 이론 분산 분석이나 이론 분석이나 똑같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유도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주니까 n-i 플러스 1 요거니까 n-i-1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더 속 편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오차제곱 MSE, MSR 해당하는 거 똑같이 자유도로 나눠준 거예요. 자유도로 나눠주니까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F값을 갖다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 분의 S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이나 단순회귀 분석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회귀식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는 해당하는 F값을 갖다 보는 거죠.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보면 37에서 보면은 값이 2.7입니다. 그래서 95%에서 본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2.72보다 15.08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측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그리고 회귀기수 신뢰구간도 봐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죠. 그쵸? 그 값을 그래서 요 식에 달하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식은 요거였었어요. 하나 x가 늘어났죠. 얼마나 그 독립변수가 많아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0이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검정 큰 계량은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이를 요거 베타에 대한 표준분치로 나눠준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도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t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하한, 여기를 상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를 보시면 95%예요. 신뢰 구간이 95%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냈고 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0.269, 0.211, 0.162 이렇게 돼서 나타났는데 여기 기준에서 보면 다 주어지죠. 값들이 2.72, 이 값도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식에다 넣고서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가지고서 하한 더해서 상한 이것도 곱해서 빼줘서 하한 상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집니다. 이거 실제 문제예요. 이 문제 똑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맞히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제 변수 투입 방법인데, 이거 실제로는 필기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써놓은 이유는, 다른 책들에 저걸 빼놓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저거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실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A를, B를, C를 독립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A, B, C를 동시에 다 영향을 주는 걸 볼까요? 아니면 A 먼저 영향을 주고 A, B가 영향을 주고 A, B, C가 영향을 주는 걸 볼까요? 아니면 이 중에 영향력을 다 주고 있다면 다 주는 거에서 볼까? 아니면 영향력이 C가 없다면 C를 빼고 A, B만 볼까? 많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변수 투입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보통 SPSS에서 입력이라는 걸 택을 하면 다 투입한 거. 참고로 이거 그래서 정 궁금해서 못 살겠다, 읽어보고도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변수 투입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다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투입한 거. 단계 선택, 설명력이 가장 높은 거, 어떤 게 설명력이 가장 높은지 그거부터 차례대로 들어간 거. 제거, 필요 없는 것부터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진, 다 집어넣어놓고 하나씩 뽑아가는 겁니다. 없는 것부터 뽑아가는 거. 그걸 후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지금 전제 나왔는데 이거는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하나도 없는 거의 상태에서 A가 중요도가 크다, B가 중요도가 크다, C가 중요도가 크면 A 먼저 한 번, A, B 한 번, A, B, C 한 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변수 투입 방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이에요. 더미 변수 회귀.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은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독립변수의 수가 독립변수의 척도가 범주형 척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그런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등간 척도 비율 이건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근데 독립변수가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인 경우에는 더미 변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미 변수 0과 1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남성 1, 여성 2로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떻게 변수로 변환하는가? 답이 있나요? 이렇게 변환합니다. 이걸로 봤으면 모르겠네요. 남자 1, 남자 0, 여자 1 이렇게 하고요. 그럼 3명을 남자, 여자 둘이니까 셋을 갖다 하면은 이렇게 셋으로 1이 어디 들어가 있냐요? 1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럼 어디 들어가 있느냐? 에 따라서 이거 사원이구나, 과장이구나, 부장이구나. 이거는요, 남자 0, 여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0, 여자는 1. 그러니까 식에서 보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남자로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뭐로 치환한다고요? 0. 여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편이 남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는 1, A 플러스 B가 유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회귀분석 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A 플러스 B는 뭐 다를 수 있겠죠. 혹은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남자, 여자 하나의 결과만을 보는 거니까 저것만으로도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y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사원 같으면 x가 0, 0 하니까 c가 사원이 되는 거예요. 과장 같은 경우에는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니까 b 플러스 c가 과장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을 봅니다. 그렇죠? 부장인 경우에 값이 되는 거죠.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서 잘 이해 안 되시죠, 요거는. 네,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냐면은 여기서는 더미변수 회귀 분석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뭐가 있냐면 0과 1로 치환한다. 자리수는 변수 마이너스 1이다.
계산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몇 개예요? 3개. 마이너스 1 하니까 2자리죠. 2자리죠. 이셨나요? 그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적도 소열적도 독립변수가 0과 1로 치환한다. 그 다음에 자릿수, 변수 마이너스 1이 자릿수다. 더미 변수의 자릿수. 그것만 기억하시면 더미 변수 요소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교사를 관련해서.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유도? 자유도가 이제 네네. 안 들어오는데. 네, 자유도가 전체의 모집단의 개수인지요, 아니면 거기서 하나 뺐는지요, 뭐, 아니, 자유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 모집단이어도 되고요. 아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큰 칠판에다 좀 얘기해. 제가 자유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갖고요. 어떤 거냐면 A가 어떤 숫자가 되겠고요? A가 되어야 되는 숫자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쵸? 왜 평균 3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예요. B는요? B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아무거나 딱 픽스가 됐어요. 딱 픽스가 된 상황이라면 C는 그냥 정해졌잖아요. 얘 때문에. 왜? 뭘 맞추기 위해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도는 n-1인데 n이 3이잖아요. a, b, c. -1은 2.